이런 디테일들을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GP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티그래비티 웹사이트를 정말 쉽고 유용한 아이디어 3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피그마의 플러그인이었죠. HTML2 디자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쉽게 복제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어딘가 텅 빈 느낌, 결국 프로토타입용으로만 사용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미나이 3 프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이어서 다른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일이 결코 레거시 코딩 작업보다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좋다는 점도 느끼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웹사이트를 모방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상용화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공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제미나이 3 프로의 이미지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웹사이트를 모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미나이 하면 나노 바나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고 활용하는 방법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 프롬프트보다 한 장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를 캡처해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고플 페이지 같은 툴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저는 이제 파이어샷이라는 툴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캡처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동적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할 때에도 늦게 반영되는 것들도 많고, 비디오라든지 자바스크립트 등의 애니메이션 요소들이 캡처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너무 쉽게 만들려는 마인드를 조금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에 전체 캡처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이미지를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부분 캡처를 통해서 필요한 디자인의 이미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에 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만드는 것보다 히어로 섹션부터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편의상 제가 한 번에 한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똑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자, 히어로 섹션은 이렇게 구현이 됐고, 자, 영상을 보여주는 섹션. 자, 그리고 이제 루프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피처 섹션은 좀 그 스크롤 애니메이션이 구현된 것 같지는 않죠. 그 외에 이제 부터까지 와서 이렇게 구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타일은 유사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던져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다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밑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각 요소별로 디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작업의 이름은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하나씩 웹사이트를 뜯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인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검사 해서 개발자 도구가 열리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론트엔드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브라우저가 전달받은 결과물만 보여주기 때문에 백엔드 영역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디자인 소스의 대부분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 이제 인스펙터를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툴팁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히어로의 메인 텍스트는 어떤 폰트를 사용했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태그명이라든지 폰트 크기와 색상, 여백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그래비티 웹사이트의 폰트가 뭔가, 히어로 섹션의 폰트 크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 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제미나이에게 알려주면 그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웹사이트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파일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소라고 되어 있는 탭, 네, 그 다음에 소스라고 되어 있는 탭,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됨이라고 해서 컴퓨티드라는 용어인데, 이 네 가지 정도의 네, 파일을 확인하시면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소 탭에서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HTML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그를 사용했고 구성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사용된 텍스트 내용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과 이 컴퓨티드 탭에서는 그러니까 디자인의 영역, CSS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클릭을 하면 네,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디자인 규칙을 적용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탭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폴더 구조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실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 네, 여기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다운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이제 이걸 막아두기도 하는데, 네, 다운이 가능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검사 기능을 통해서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작업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구조와 디자인과 실제 사용된 파일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파악한 다음에 AI와 소통하면서 디테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티그래비티에 가서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결과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이 완성됐는데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안티그래비티 웹사이트입니다. 먼저 이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비슷하게 구현이 됐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네, 안티그래비티 정식 웹사이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디테일을 다듬은 네, 안티그래비티 복제 웹사이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결과물인데요. 자, 조금 다른 듯 비슷하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티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네,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넣었고요. 자, 히어로 섹션을 내려오면 똑같이 네, 영상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다르게 표현은 되었지만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피처드 섹션에서 네, 이런 스크롤 애니메이션이 네, 구현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개발자들 소개하는 네, 여기 이제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네, 동일하게 구현을 했고요. 이것도 누르면 네, 영상을 볼 수 있게 네, 이런 디테일들을 다듬어서 네,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자, 여기도 이제 네, 스플릿 텍스트 효과 같은 거, 배경 파티클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고요. 자, 블로그, 네, 글들. 자, 그 다음에 푸터, 박스, 섹션 영역들까지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 정도면 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의 유사한 결과물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웹사이트를 복제하는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엉덩이입니다. 네, 쉬운 복제는 사실 없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필요 이상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점은 방법을 안다는 것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나의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결과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